자기가 경험을 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경험을 한 건지 실제로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기억, 그런 메모리를 우리가 메모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뭔가 구분지어서 이런 스페셜한 그런 유지즈, 어떤 특별한 용리의 경우를 구분지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다음 문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25 고2 모의고사 3월 39번 문제,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인데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어, 내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 문제 푸는 뭐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어 지시어 패턴으로 풀어라.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을 확 깨버리는 되게 우리의 어떤 스킬을 무너뜨리는, 진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내가 가만히 보면. 자, 이제 이 문제 푸는 요령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지문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9번 지문. 자, 단어를 먼저 한번 보면, occasion 하면은 경우죠, 경우. 어떤 경우. 또 케이스랑 비슷한 말이고, 경우. occasion 뒤에는 뭐뭐뭐뭐 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관계 부사 where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야. where? 뭐뭐뭐 하는 경우. appropriate 하면 이거는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적절한. 코인. 자, 이게 이 만들다가 뭘 만들어? 말을 만들다는데 조어한다고 그래. 조어한다. 말을 만든다. 알겠죠? 자, stimulative 하면 자극하는, stimulate 자극하다니까. distinction 하면 구분입니다. 구분. distinction. 그 다음에 misleading 하면은 잘못 오도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뜻이 되죠. 자, 뭐 해석도 좀 그렇고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첫 문장이 그 굉장히 추상적으로 글을 써놓고 호기심을 확 유발시킨 다음에 계속 글을 읽게 하려고, 그치?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몇 번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뭐 해설판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그런 문장, 첫 문장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 너무 기죽지 말고 쭉쭉쭉쭉 해석하다 보면 이제 첫 문장이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as a general rule, 자, 일반적으로 자, it's better. 자, 더 좋다 이거죠. 자, 뭐 한다면 if your definition, 너의 정의가, 자, correspond 뒤에 요렇게 as 원급 as possible 없다고 생각해봐. correspond to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의 정의가 correspond to 하면은 일치한다, 상응하다, correspond to. 알겠죠? 그럼 너의 정의가 일치합니다. 뭐에? the way, 방식에 일치한다. 여기서 우리 일치하다 하나 단어, correspond to 대신에 일치하다, 어떤 말 써도 될까? 일치하다.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일관되다, 일치하다. consist with. 알겠죠? identify with. 이게 다 일치하다야. 이런 게 들어가도 괜찮아. correspond to 대신에. 너의 정의가 어떤 방식과 일치하대.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 이니치 썼어. 이니치. 이거 how를 쓰고 싶지만 how를 못 쓰기 때문에 the way, how 같이 못 쓰죠. 그래서 이니치를 썼고, 이니치 대신에 that을 써도 괜찮아. that은 관계 대명사도 되고 관계 부사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that을 써도 괜찮고, 뒤에 완전할 겁니다. 관계 부사니까. 알겠죠? 어떤 방식이냐? 그 용어가 ordinary. 이거는 뭐 이거 뭐 정상적으로, 뭐 대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어떤 종류에 있어서, 어떤 종류야? 어떤 종류의 그런 디베이트, 어떤 토론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to which. 그러면 뒤에 완전하겠어, 불완전하겠어? 완전합니다. 이건 일종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관계 부사죠. pertinent라는 단어가 타당한,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pertinent 이런 거야. 뭐 질문할 때 엉뚱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야, 좀 이 주제랑 좀 관련성 있는 질문을 좀 해. 할 때 그 관련성 있는, 이 말이 타당한, 이런 뜻입니다. 타당한 관련성 있는. 그래서 어떤 거랑 같아? relevant랑 같죠. 관련성 있는, 타당한. 그럼 relevant는 항상 뒤에 뭐야? to지. 그래서 to which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주장이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너의 주장이 관련성이 있는 그런 일종의 토론에서, 디베이트에서 대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 일반적으로가 중요해. ordinary가. 뭐 유니크한 것도 아니고 ordinary하게 사용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통용되어지는 용어야,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ordinary한 그런 용어 있죠?
그러한 용어가 그렇게 어떤 용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definition을,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term이라고 생각해. 용어라고 생각해. 그냥 정의. 우리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게 그게 용어지. 그러니까 너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그냥 ordinary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 그런 방식과 아주 상당히 가능한 한 밀접하게 그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나만이 쓰는 용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ordinary하게,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써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디베이스를 하는 게 그게 더 좋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역시 또 이제 however가 들어갔죠? 지금 however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또. 결론적으로 앞에 첫 문장은 밑밥이었다는 얘기지. 얘가 하고 싶은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디베이트나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용어가 그냥 오디널리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용어로 하는 그러한 방식과 일치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오디널리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디베이트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결론입니다. 하지만,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occasion 뒤에 where 이렇게 썼습니다. 뒤에 완전하겠지? 어떤 경우야?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적절한,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들이냐면 바로 조어하는 것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죠? special uses. 자, 특별한 용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지? 특별한 용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더 적절하고 심지어는 더 필요한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뭘 통해서? 수루가 전치사고 뒤에 명사절이고 관계대명사 왓절은 명사절을 이끌죠. 또 역시 콜 A, B 구조에서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야. 이거 완전한 거 아니야. 불완전한 거지. 자, 철학자들이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부르는 자극하는 정의. 이거는 철학 용어인가 봐. stimulative definition. 자극하는 정의. 이 정의가 용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내가. term이라고. 그러니까 자극하는 정의라고 철학자들이 부르는 것을 통해서 뭔가 special한 uses, 특별한 용례를 그렇게 조어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하거나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들도 때로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스페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오디너리랑 반대적 개념이라고. 오디너리는 이거는 보통의 평범한 이런 거죠. 근데 어떤 특별한 용례를 만들어내야 돼, 이번에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쉽게 말해서 용어를 만들어내는 경우야. 용어를 만들어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용어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그렇게 했을 때 더 적절하고 그게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this라는 지시어로 시작됐고, 이것은 어떤 경우이다. 이게 occasion 대신에 case. 아까 occasion where나 case where나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it is appropriate to coin special use야. 이런 경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용례를, 이제 용어 사용에 특별한 용례를 이렇게 조어해야 되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지?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지금 this가. 바로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 자, 이렇게 조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current lexicon. 렉시콘이라고 하는 말이 어휘입니다, 어휘. 그러니까 이 글에서 자꾸 똑같은 어떤 의미를 다른 용어로 썼을 뿐이야. 이게 이 렉시콘이 definition, 그 다음에 term, 이게 결국 다 같은 말이라고 지금. 그쵸? 용어, 정의, 어휘 이런 게 다 같은 말이라고. 자, 이러한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 현재의 어휘가 할 수 없어. make distinction. 어떤 구별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인데 이게 주격이야 아니면 목적격이야? Then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think의 목적어? 그러면 are를 썼는데 이 are의 주어가 뭐야? 선행사가 뭐지? distinction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you think를 이렇게 삽입구로 봐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지?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삽입으로 해석해줘. 알겠지?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겁나 중요한 그러한 구별점,
구별점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해야 돼. 기존의 어떤 용어의 용리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돼, 지금. 기존의 어떤 uses, 어떤 용어의 용리하고는 구별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데, 그렇죠? 철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구별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current lexicon이, 현재의 어휘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구별을 해낼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죠. 됐어? 구별을 해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철학적으로 중요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구별을, 자, not able,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for example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예가 철학적으로는 중요한데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그 용어 자체가 현재의 어휘로서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가 그 예입니다. 여기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문장과 연결처럼 생각하면 철학적으로는 중요하지만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 구별점을 구별할 수 없는, 현재의 용어로서 구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we do not have a term. 우리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ordinary language. 이 ordinary language가 지금 현재의 그런 일반적인 언어죠.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ordinary language가 의미하는 게 바로 current lexicon이야. 똑같은 말이야, 지금. 현재의 어휘, 즉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에서 쓰는 하나의 텀,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묘사한 선행사가 뭘까? describes의 선행사가 뭘까? 텀이죠. 이거 랭귀지 아니야? 텀입니다. 요게 지금 얘가 지금 전치사 구니까 선행사는 얘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모리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언어로서의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됐지? 근데 이제 뒤가 중요해.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은 is not necessarily. 자, not necessarly는 부분부정이라고 얘기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기억이 반드시 기억은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뭐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이 기억이 반드시 기억이 아니래. 알겠지? 근데 어떤 기억이냐? 뭔가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the person having i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having it은 자, 이렇게 하자. having it은 이렇게 가로를 묶고 얘가 누구를 꾸며주냐면은 이 the person을 꾸며주는 거야.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게 그 기억이야. 알겠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을 한 뭔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으로 내가 이렇게 밑줄 친 거 있잖아. 이렇게 가로 연 거. 이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왜? experience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 안에 주어가 the person이고 having it은 얘는 지금 현재 분사 구로 뒤에서 the person을 꾸며주고 있다고. 그럼 정리하면은 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을 한 이런 뜻이죠. 경험을 한 뭔가에 대한 그런 반드시 그런 기억이 아닐 수도 있는 기억. 이 말이라고. 알겠어?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뭐 내 친구한테 뭐 언젠가 뭐 내 친구가 야, 나 저기 인천공항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내가 그 블랙핑크를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막 너무나 생생하게 나한테 묘사해서 얘기를 해줘.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멍하니 듣질 않고 이제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치?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는 그 장면은 기억이 나. 그게 메모리로 기억이 나거든? 근데 사실 이게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 내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나한테 쉐어한 거죠. 근데 내가 그 기억이 내 기억 속에 그 장면이 또렷이 생각이 나. 근데 사실 그게 내가 경험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한 메모리 있지. 그러한 메모리. 근데 그러한 메모리를 메모리란 용어로밖에 표현이 안 돼. 현재는 메모리란 용어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러한 메모리를 위한 다른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별,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점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용어가 없다는 거죠, 지금. Do not have a term.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용어를 가지고 있지 못해. ordinary language에서 ordinary language가 바로 current lexicon이야. 현재의 어휘에서 바로 용어를 가지고 있지 못해. 묘사하는 어떤 기억을 묘사하는. 근데 그 기억이 뭐냐? 자, 어떤 사람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뭔가에 대한 그 기억이 바로 꼭 그런 기억이 아닐 수도 있는 기억이라고. 됐어? 이해됐어? 기억 자체가 그 사람 기억이 실제로 그 사람이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한 기억을 바로 묘사할 수 있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거다. 됐어요? 이거는 그럼 메모리라고 하지 말고 뭐 땡땡 메모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특별한 스페셜 유즈를 위한 스티뮬러티브 데피니션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라고 이게.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자. such a thing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경우야. 기억은 기억인데, 자, 기억은 기억인데 그게 꼭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내가 자 쉐어했을 경우에 나의 메모리를 그 어떻게든 쉐어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럼 내가 내 어떤 기억을 누구랑 쉐어를 하면은 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10년 뒤, 뭐 20년 뒤 지나면은 그거 자기가 경험을 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경험을 한 건지 실제로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기억, 그러한 메모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 용어로서는 메모리라는 똑같은 말밖에 쓸 수가 없어. 구별할 수 있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 되게 많아. 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응?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뭐 내가 4살 때 뭘 했다는 나는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마치 그림처럼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게 확신은 없어. 그거 내가 진짜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얘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기억을 쉐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그게 이제 마치 내 머릿속에서 내가 실제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될 때가 있잖아. 그런 경우들이 나는 꽤 있거든?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메모리를 우리가 메모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뭔가 구분 지어서 이런 스페셜한 그런 유지즈, 어떤 특별한 용례의 경우를 구분 지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다음 문장에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읽어보자. 됐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경우야. 내가 어떤 기억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타입 대신 라이크 써도 괜찮아. 기억과 같은 어떤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4살 때 뭘 했대 막 이런 기억. 그러니까 내가 꼭 마치 그 기억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은 그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기억을 그냥 메모리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지, 당연히. 메모리랑 구별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메모리는. 그래서 그 다음 거. To call.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지? 투부정사 명사정법으로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억이라, 메모리다라고 부르는 것은 미스리딩 한다. 오해의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구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make distinction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for this reason. 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이런 이유? 어떤 이유? 앞에 바로 misleading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그냥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은 misleading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이 생긴 거라고. 철학자들은 조어했다. 스페셜 텀, 특별한 용어를. 그게 바로 쿼지 메모리. 쿼지 메모리란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리퍼트, 자, 일컫기 위해서. 자, 하이포데시스가 가설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하이포데시컬 하면 이게 뭐 가설적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 가상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버추얼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 이러한 가상의, 자, 아까는 우리 메모리 타입이라고 했는데 메모리 라이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유사한 그러한 경험들을 이런 가상의 기억과 유사한, 이게 지금 가상이야, 가상.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가상의 기억과 유사한 경험들을 일컫기 위해서 자, 쿼지 메모리라는 용어를 조어했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어떤 글입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스티뮬러티브 데피니션 있죠? 이런 자극하는 정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자극하는 정의가 뭐냐? 우리가 뭔가 우리 make distinction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지금 쓰는 용어랑은 다른 어떠한 개념을 품고 있는, 그래서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구별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special uses, 어떤 특별한 용례를 조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이렇게 오디너리 랭귀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오디너리 랭귀지로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지금 우리 메모리라고 하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존의 메모리라고 하는 것과 구별되는 어떤 개념의 말을 만들어냈어야만 했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자, 쿼지 메모리라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걸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있던 문제였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오디너리 랭귀지상을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데, 그 기억이 꼭 기억은 아니야. 뭔가에 대한 기억은 아니라고. 알겠지? 어떤 것에 대한 기억, 그 사람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은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닐 수 있는 기억일 수도 있다는 거다. 알겠죠? 근데 이 문장의 위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몇 번이야? 3번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할 때 이 그와 같은 것도 일종의 지시어고 뒤에 있는 얘가 그 메모리라고 하는 예를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3번으로 딱 쓰기가 되게 주저스러운 게 왜냐면 바로 뒤에 또 for example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그 흐름 파악하는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기본적인 무슨 이런 규칙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아주 우리 허점을 탁 노린 거라고.